정말 일주일 동안 앱스타인만 들여다보면서 뭐야 이거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음모론이다, 못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거 막 믿지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것도 진짜야? 혹시 이것도 진짜일까? 사회가 돌아가려면 믿음의 최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너무 막 나간 공상이겠지인데, 근데 너무 막 나간 공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드러나 버리면은 더 막 나간 공상도 우리가 막 가설로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진실이라는 게 정말로 알 수 없는 앱스타인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분명히 진실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대규모 시위가 왜 안 일어나? 한국에서 뭔가 비슷한 일이 생겼으면 떼거지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바로 풀업 하거든요. 근데 드럼롤 플리즈. 긴급 상황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전문가 임명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월요일 지금 아침 10시예요. 예. 이 대낮부터 지금 긴급 팟캐스트를 한 경유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일단 불렀죠. 앱스타인 파일들이 300만 이상의 이메일들이 이제 리크가 되면서 미국 법무부가, 그럼 지금 사실 미국의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서부, 그리고 이게 아직 한국까지는 엄청나게 막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지금 시작을 했다. 그쵸. 긴급으로 저희가 임명님 모셨고, 그리고 이제 음모론의 이제 오명을 탈피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법무부 오피셜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제가 또 고품격 SBS TV에 작년에 이란 전쟁 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란 전쟁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딥스테이트 얘기를 물어보시고 또 앱스틴 얘기도 그때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앱스틴 사건이란 게 대충 이런 사건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었고, 이 사건이 이제 그 25년 작년 12월경에 1차 자료 공개가 있었고, 전 그때도 사실은 별로 이제 뭐 좀 더럽게 놀았나 보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2차 자료 공개 파일들 300만 장의 파일들을 보면서 뭐야 이거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구나. 진짜 이거는 눈을 떴구나. 이게 진짜 마치 장막을 딱 걷고 세계의 진짜 작동 모습을 내가 엿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앱스타인만 이제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더 놀라게 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론화가 됐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가설들이 축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음모론이다, 뭐 이제 거짓말이다, 아니면은 뭐 못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거 막 믿지 막 이런 걸 했었는데, 모든 게 다 이것도 진짜야? 혹시 이것도 진짜일까?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아까 사회의 막 붕괴라는 말을 잘 써주셨는데, 사회가 돌아가려면 믿음의 최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합리적이겠지, 이런 건 너무 막 나간 공상이겠지인데, 근데 너무 막 나간 공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드러나 버리면은 더 막 나간 공상도 우리가 막 가설로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앱스타인이 누구인지부터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테니까 저희가 기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앱스타인이 누구인가? 자, 이 사람은 우선 1953년생 민족적으로 중요한 정보, 유대인. 앱스타인, 스타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성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대학교 중퇴자입니다. 대학교 중퇴자인데 아마 고졸인가요? 그런 셈이죠. 근데 베어 스턴스였나요 아마? 뉴욕에 월가에 있는 금융 쪽에서 조금 일을 하고, 학교 선생도 좀 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돈을 지닌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뉴욕 이제 맨해튼이라든가 이런 어퍼이스트 뭐 사교계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수상한 인물로 그냥, 근데 거의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6, 7, 8년쯤에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사건에 오르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의 팜비치, 마이애미 팜비치에 그 아동 청소년 이제 성착취 관련 사건의 범인으로서 그 당시 이제 플로리다 주 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FBI 등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분이 거의 처벌을 안 받았어요. 거의 바로 풀려났죠. 네. 제가 알기로 13개월형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도 거의 이제 출퇴근형으로 형을 살았습니다. 상근식으로. 네네, 상근식으로. 이제 그거 당연히 스캔들이 되죠. 왜냐면은 아동
성 착취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정말로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슥 하고 나오고 오히려 그냥 다시 이렇게 재밌게 살았다는 게 정확한 혐의가 뭐였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동 성 착취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런 그 성매매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뭐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막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플로리다면은 남부여가지고 그래도 그런 거에 관한 형량이 꽤 셀 텐데 의문스럽긴 하네요. 13개월의 형량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인맥도 워낙 빵빵하니까 그 유명한 2008년부터 아마 그 뭐지? 클린턴? 아니요 그 변호인으로 이제 아마 됐을 텐데 지금 이분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앨런 더쇼비츠라고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인데요. 이 성은 위츠.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을 더쇼비츠. 변호사계 고트 아닙니까 이분? 예. 이분이 이제 그냥 주요 변호인으로서 가장 악마인 사람들도 무죄를 받게 해주는 있던 일도 악마의 없던 일로 악마죠. 만들어주는 분.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근데 그 이제 어떤 언론인 하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줄리 K 브라운이라는 언론인이 이 사람이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지방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충청도로 치면 이제 충청일보 같은 데를 다니신 분이었는데 충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워싱턴 포스트로 약간 중앙지로 그 이직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기사 써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앱스타인 사건을 그냥 파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2008년쯤에 이제 솜방망이 판결이 나왔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건 되게 좀 흥미로운 데서 보니까 아코스타라는 사람이 아마 그때 당시 담당 검사였나 그랬을 텐데 그냥 대충 쓱 넘어간 게 보였는데 그때가 마침 또 트럼프 시대였거든요. 2017년.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아코스타가. 예. 그래서 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트럼프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 깜짝 놀라고 이 트럼프 정부 걸리기만 해봐라. 니들은 내가 다 털어줄게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코스타 청문회 때 이 앱스틴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다. 이건 엄청난 뭐가 떡밥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줄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첫 번째 초기 판결의 피해자들을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료들과 막 SNS 자료들을 막 대조를 하면서 거의 약간 그 추리 영화 나오듯이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연락을 하고 증언을 따내고 하면서 공론화를 시켜서 2018년 19년에 이게 굉장히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를 하죠. Perversion of Justice란 책에 이 정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줄리 브라운이 공론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피해자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앤드루 왕자라든가 영국에 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뭐 이런 어떤 증언을 하면서 중요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앱스타인의 핵심 여자친구인 그 질레인 맥스웰 이 사람 이름을 지슬린인지 질레인으로 알고 있는데 질레인 맥스웰에게 질레인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어떤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해서 피해자 구명 그 다음에 가해자 처벌의 핵심 이런 이제 인물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앱스타인이 그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없는 엔딩. 근데 자살을 할 때 하필 CCTV가 복도에 꺼져 있었네. 그리고 경비들도 원래 1시간에 한 번이었나요? 24시간에 한 번이었나요? 체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잠을 자고 있었던 모두가. 예, 우연치 않게. 그리고 4chan에 그러니까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4chan에 야, 나 지금 앱스타인 사건 앱스타인 있는 깜빵에 나 지금 경비인데 뭔가 얘를 데려가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얘 또 관심 받으려고 주작하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앱스타인 파일에 이 사람 실제 담당 경비원 맞았다라는 그런 문건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살아있긴 죽인 건 맞냐 자살은 맞냐. 그러니까 타살설은 사실 거의 상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맞아요. 부검도 엄청 이상했고 네. 없었고 사실 그리고 뭐 목에 있는 그게 문신이었나요? 그게 그리고 뭐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게 설이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쫄려 죽은 그걸로 뭐 이게 뭐 목이 뼈가 부러지고 아무튼 뭐 부검에 대한 그런 이슈도 엄청 많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웃긴 게 무슨 포트나이트를 하다가 그 포트나이트 그 유저네임이 최근에 온라인이 되었다 지금 또 갑자기 오프라인이 되어버린 뭐 이상한 상황이 지금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포첸에 이 글을 올린 게 그냥
뭔가 뇌피셜로 이게 실제 경비원이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수사력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게 사실은 포첸이면은 굉장히 좀 질이 낮은 그런 사이트 아닙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DC죠 뭐. DC인데 거기에서 관종이 올린 글일 뿐인데 그 사람을 왜 정부가 수사력을 동원해서 추적을 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엔 이 정보를 보고 이거 우리가 빼낸 방식 그대로인데 이렇게 뭔가 찔려서. 인지를 해가 찔려가지고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2018, 19년에 그러면은 2차 사건 공론화죠. 2차 사건 공론화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려진 건 이 앱스타인 아일랜드죠.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6, 7, 8년에 잡혔을 때는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이애미 팜비치 그 플로리다의 그 지역에서 약간 뭐랄까 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돈으로 유인해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게 이제 처음 혐의였는데 섬에 있는 별장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뭔가 훨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로는 이 섬에 그 출입 기록이 있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왜 그게 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냐. 스티븐 호킹까지. 네. 스티븐 호킹이 최근에 또 뭐 화제가 빌 되고 있고. 게이츠. 빌 게이츠, 뭐 클린턴, 뭐 온갖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그 확실한 것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다 연루가 됐다는 거는 너무나 사실 확실한 거였는데, 근데 이게 출입 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정말 추잡하게도 그 전용기 이름이 롤리타 익스프레스였는데, 여기에 이제 뭐 탑승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근데 사실 사진도 기록이 엄청 많고 사실 뭐 빌 클린턴이나 뭐 프린스 앤드루 그리고 뭐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증거는 사실 빼박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그 미국의 관료들 그다음에 의원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연루된 사람들은 이런 게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미국의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치 지형 그리고 양당의 엄청난 투쟁이 이거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피자 게이트가 예.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2016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vs 도널드 트럼프 운명의 대선 때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이슈가 이메일 유출이었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중요 이메일들을 뭐 위키리크스나 뭐 어나니머스 이런 데서 털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 고위층들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굴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막 나왔었는데 그때 그 대선 아마 전략 본부장이었나 뭐 정확한 직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존 포데스타 그다음에 이 사람의 동생인 토니 포데스타에 관련된 메일을 보니까 피자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좀 수상하게 나오나 그리고 이게 뭔가 하여간 좀 크리피하다 불쾌하다 이제 그런 의혹들인데 누가 이제 여기서 혐의를 제기합니다. 야 사실은 피자라는 말이 FBI 뭐 이런 내부 어떤 그런 용어 사전집에도 이게 아동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 치즈 피자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코드다. 이제 이거는 사실상 피자를 먹는다는 거는 아동을 뭐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음모론이 제기가 됐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피자집이 지하에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막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기 넘치는 트럼프 지지하는 이런 아저씨들이 총 들고 가가지고 막 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QA논들 그걸로 이제 QA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딥스테이트가 있고 그 딥스테이트는 악마적인 어떤 의식을 하고 있고 아동을 관련한 그런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거는 다 민주당 공화당이 다 이제 껴있고 트럼프가 이거를 깨부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들 이런 게 이제 QAnon 세계관의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계관이 돼가지고 이 딥스가 뭔가 해가 숨기고 있고 타락했고 사타닉한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앱스타인이 근데 너무 딱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자 게이트는 음모론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결론을 당연히 냈는데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일부는 피자 게이트는 진짜고 이건 역시 엘리트가 막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당연히 음모론이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앱스타인 사건이 공론화가 되니까 이 마가 진영에서도 앱스타인 사건은 이거는 빼박이지 않느냐, 엘리트층을 다 뒤집어 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이 이게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들어섰죠. 트럼프가 패배를 하고. 당연히 트럼프 진영은 졌으니까 더더욱 음모론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정치권에 압박을 넣었던 사람 앱스틴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 법무부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메시라는 의원이 있었고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또 트럼프 지지하는 의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렇게 관련한 탐사 보도 다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FBI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관련한 수사 기록들이 다 생산이 돼 있고 여기에 연루된 엘리트층들이 우리나라를 굴리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앱스타인이랑 놀았다는 건데 미국 국민이 이거를 왜 알 권리가 없다는 거냐는 식으로 압박을 했죠. 근데 역시나 주류 정치권에서는 그냥 뭐 어물쩍 넘기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24년 대선이 다가옵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층은 당연히 트럼프 선생님, 후보님 앱스타인 파일을 우리 같이 공개해 주십시오 하고 딥스를 싸우는 수장. 그쵸. 딥스를 싸우는 영웅의 수장으로 다들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 당시 후보 때 나 되면은 무조건 까지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공약을 했죠. 예. 공약을 했죠. 그리고 됐습니다. 됐는데 별로 안 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또 바뀌게 되는 게 머스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바탕 했었죠. 집권 초기 거의 초기에 이제 허니문이 끝나고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제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를 맡아서 예산을 줄이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이라든가를 엄청나게 증폭을 시키면서 서로 막 이제 정책적인 노선 차이가 막 벌어지니까 이제 머스크 회장이 자기 소위 플랫폼 X에다가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려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줄 반 딥스 투쟁의 수장일 거라 생각했던 우리 트럼프 폐하가 각하가 앱스타인을 놀고 있었네? 라는 거 또 있지만은 민주당 저때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앱스타인 리스트에 있다고 공개한 거잖아요, 트위터에. 그렇죠. 요때 제가 테슬라 풀매수했습니다. 이때 15%가 떨어졌어요. 정신 나갔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이게 괜찮은 떡밥입니까? 트럼프 지금 트럼프 돌아온 것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이빠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트럼프가 앱스타인에 있다고? 그래 한번 까보자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야 까 누가 있나 보자 해가지고 그 하원에서 427대 1로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오픈 공개 판결이 났고 근데 공개를 또 안 하고 막 지지부진 하니까 당연히 앱스타인 관련한 활동가들이 공개해서 2025년 12월에 처음 공개가 된 거고 그때 나왔던 게 뭐 빌 게이츠라든가 좌파의 명망 있는 지식인인 최고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라든가 네, 그리고 촘스키 형님. 스티븐 호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수수수 쏟아 넣어져 나왔던 거죠. 근데 그 1차 공개 때는 전부 다 까만칠이 돼 있었어요. 어지간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 트랜스페런시 액트일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뭐가 투명한 거냐 다 까만칠 해놓고 다 지워놨으면서 다시 이제 또 야 공개해라는 그 여론의 압박. 왜냐면은 이게 살짝 봤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뭘 숨기는 거야 애들. 그래서 26년 1월 말에 그 이란을 침공하냐 마냐가 막 그 화두가 됐을 때 갑자기 300만 페이지가 법무부 사이트에 공개가 됐고 아마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수작업으로 까만칠했을 여러 까만칠들이 남아있지만은 이 공개된 디테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수준이라 정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앱스타인 사건의 현재 일단 개요입니다. 그게 오늘 어쨌든 만난 이후에 브리핑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근데 앱스타인이 결국에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어떻게 파워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베어 스턴즈의 어떤 트레이더가 되고 거기서 갑자기 무슨 세계에서 다 무릎을 꿇는 헤지펀드 트레이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어떠한 과학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의 무슨 문지기처럼 이 사람이 활동을 한 거야. 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이나 이런 어떠한 게이트키퍼가 된 거야. 그리고 텍스나 이런 어드바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 앱스타인으로 뭔가 통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왜냐면 다들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랑 만나보면 얘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텍스나 이런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애다. 그리고 이 앱스타인 파일에서도 나온 게 자기 어카운턴트한테 이거 텍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런 굉장히 허접한 수준의 자기가 익스체인지를 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일단 가장 큰 음모론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음모론도 아닌 것이 뭐 모사드 이런 뭐 인텔 에이전시의 어떤 끈앞풀이고 이 사람이 밑에서 결국엔 하는 거 옛날부터 쓰여져 있던 수법이 이런 정치계들을 책 잡아서 어떠한 걸 활용을 하고 너 이거 했는데 나 이 파일에 너 있어. 너 빌 클린턴 너 나랑 사진 찍었잖아. 너 이거 지금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정책 안 바꾸면은 까서 너 좆되게 할 거야. 완전 레카 아니야? 네, 완전 레카가 근데 그게 1900 뭐 옛날부터 막 18세기 이럴 때부터 뭐 이스라엘 정부나 이런 모사드가 써오던 그런 수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뭐 프로보커티어 아니면은 막 이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앱스타인이 결국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결국엔 다 믿고 있는 것이 배후에 어쨌든 이런 인텔 에이전시들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뒤에 있는 거다. 일단은 그 이분 푸돈 해주신 분은 길레인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저 그때 저희가 이란 가지고 작년에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맷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이제 앱스타인에 대해서 막 또 다른 정말- 앱스타인 전문가 맷 대표. 초보적인 그러니까 선배님이신데 네. 초보적인 제가 수준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질레인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해줬는데 저도 당연히 이번에 그분의 이제 이름을 그분이라고 하기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냥? 이제 이 여자가 질레인 맥스웰이 이제 해양과학자 뭐 해양 관련한 스타트업 하는 이런 양반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로버트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언론 재벌이고 맥스웰이라는 이름을만 보면은 굉장히 영국인인 것 같지만은 실제 성은 따로 있고요. 체코인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분 이 사람- 세탁을 패턴이 이 사람이 이제 모사드와 그다음에 영국 MI6 정보부의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묘지가 장례가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영국 사람인데 예루살렘인가에 아마 묻혔을 겁니다. 테라비브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명망 있는 묘지에 묻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 정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정보 작전을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언론들을 통해서 그 대중의 여론들을 어떤 좀 조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의 딸이 이제 그 앱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거죠. 가장 이제 끈끈했던 사업 파트너이자. 그러면서 이 둘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시작된 건지 그 전부터 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시작됐다고 이들이 치면은 앱스타인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지금 설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대체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번 것도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인맥 지식인. 네트워크, 지식인, 정치인, 예술가, 뭐 온갖 사람들, 금융가를 다 이제 통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이 맥스웰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체는 사실은 맥스웰 쪽이다. 그러니까 질레인 맥스웰이랑 로버트 맥스웰 그 쪽이고, 여기에 본체는 그러면은 MI6, CIA, 모사드라는 그 서방 세계의 3대 정보기관들 아니겠냐. 그걸 통해서 그 선거로 선출되거나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언론 같은 걸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다 가짜고, 이 사람들이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근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그 범죄적이었던 거죠. 일단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특히 제가 이제 좋아했던 지식인들이 이 사람이랑 엮였던 게 굉장히 많은 게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예브게니 모로조프라는 그 벨라루스 출신의 유명한 그 인터넷 이론가가 있습니다. 넷 딜루전이라는 책을 인터넷 썼는데, 이론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자유를 증진한다는 거 다 헛소리다라는 책을 써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존 브록만이라고 이 사람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뉴욕에 기반을 둔 출판 편집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테드 강연 같은 거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죠. 엣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대나 2010년대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막 실리콘밸리스러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하는 강연을 이 사람이 거의 조직하고 학자들과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브록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로조프라는 사람한테, 학자한테 그 메일을 보내요. 너 제이를 한번 만나볼래? 그런 식으로. 제이? 네. 제이가 누군데?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하니까 이 모로조프가 이 러시아 사람들도 벨라루스 사람이지만 이거 촉이 뭔가 좀 이거 안 좋다 해가지고 누군데? 그러니까 하니까 야 빅토리아 시크릿 뭐 회장하고 친하고 막 끝내주는 여자들 데리고 있는 뭐 그런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대화도 되게 재밌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모로조프가 이건 100% 여기 가면은 트랩이다. 트랩이다 해서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자기가 관심을 두고 물색할 사람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거, 일테면 학자들한테는 주로 연구비 지원 같은 거를 되게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거죠 사실상.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그 호의를 주면은 사실은 뭔가 그냥 방비 태세가 안 돼 있으면은 막 억 단위 돈을 그냥 조건 없이 준다는데 일단 그걸 받으면은 뭔가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파티에 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놀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범죄적인 그 놀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범죄죠. 범죄를 가담하게 되고 그 범죄에는 뭐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 확실한 거는 이제 아동 성착취, 청소년 성착취, 뭐 성폭행 뭐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공개된 파일들에서 나온 거는 더 이제 끔찍한 것들이 시사가 되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엘리트층을 단순히 이제 협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같이 공범 활동을 한 걸 통해 가지고 국경을 넘고 이 직업이라든가 전문 영역을 초월한 어떤 네트워크. 우리는 이런 더러운 일을 같이 했으니까 우리 사실상 비밀 결사야. 이런 식의 어떤 배후의 세력 이제 영어로 카발을 만든다는 거죠. 뭐 여기서 어떤 범죄 중에서는 이제 마틴 노악이라는 이 하버드 진화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 한국에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앱스타인하고 보낸 메일 중에 앱스타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노악이라는 교수한테. Did you torture her? 이 그녀를 고문했니? 이게 왜 교수가 고문이라는 말을 메일에서 질문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은유다 농담이다라고 하지만은 공개된 다른 파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법무부에서 당연히 이거를 거의 몇십만 단위로 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는. 그러니까 공개가 된 건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의문점은 어쨌든 이런 비밀 결사고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왜 다 사진으로 찍어놨을까? 왜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협박하는 용도라면 괜찮지만 사실은 근데 제프리 앱스틴 본인이 뭔가 좀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다큐멘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사진 누가 찍은 것이고 그걸 왜 보관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빨간 약으로 가자면은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파란 약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버전에서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유니크한 어떤 범죄계에서 유니크한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배후에 또 뭐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깃털 아니냐 꼬리 정도 아니냐 몸통은 이 사람을 관리하는 또 몸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이제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설마 이런 사회의 명망인들, 뭐 스티븐 호킹, 뭐 존 브록만, 뭐 빌 클린턴,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랄한 범죄자와 함께 친분을 만들고 사교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시시석대고 그 메일들을 보면은 이런 막 그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들 같은 거에 대한 막 논쟁들이 막 있거든.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무슨 어떤 나라에 막 누구를 막 축출하고 뭐를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무슨 게임하듯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지메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웃룩이긴 해요.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그 뭐 앱스타인이 일테면 여자를 어디서 일테면 뭐 9살짜리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다. 아니면 뭐 10몇 살짜리 애들을 데려왔는데 되게 괜찮다. 다음에 한번 여기 와라. 이런 식의 메일은 얘가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냥 일상어처럼 마치 우리 잔치국수 먹을래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막 이런 얘기 막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야 그거는 막 메일로 하기 좀 그러니까 만나서 여기 섬에 한번 놀러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들은 이미 그런 식의 범죄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도 없었고 이거 그냥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막 그런 지정학 나라 하나 터트리기 그 일테면 카다피 문제 리비아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리비아에 그때 내전이 막 벌어지려고 막 하고 있을 때 야 카다피가 뭐 런던이나 이런 데 예치한 돈 우리 어떻게 털어먹을까 이런 식의 막 논의를 한 메일도 막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2014년 14년에 유로마이단이라고 약간 칠러 정부가 전복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앱스타인이 이거는 우리에게 하필이면 로스차일드한테 보냈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사실 하나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의 가장 큰 이름이 지금 빌 게이츠가 뜨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와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또 이메일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게 아예 예전부터 2010년 중반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뭐 이런 팬데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이거를 짜고 그리고 2017년에 무슨 컨퍼런스까지 여는 게 그때 한창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 무슨 음모론처럼 와 사실 2017, 18년도에 벌써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있었고 얘네가 무슨 팬데믹에 대한 무슨 애니메이션 뭐 아키라에 뭐 코로나라는 로켓 나오고 요런 게 털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이런 팬데믹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막 열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이메일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영향받는 거 있잖아. 뭐 그냥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팬데믹, 코로나급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소수의 자들한테서 시발이 된 어떤 얘네들이 꾸민 계략이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메일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엄청 충격적인 이런 사실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막 겪었던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다 이런 악마적인 사람들,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조종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였구나라는 게 사람들이 정말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 Okay, there's the email. Subject: preparing for pandemics. Can you zoom in a little bit more? Please find attached a draft agenda for the meeting on preparing for pandemics as requested. Let's discuss next steps, for example, how to officially involve the WHO and ICRC. 그러니까 이게 2015년. 네, 2015년에 이제 코로나로 이어서 WHO가 사실 가장 큰 어떠한 힘을 얻었잖아. 왜냐면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분들. 네,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WHO랑 같이 이렇게 조인트 연구를 하면서 근데 얘네가 야 우리 이거 팬데믹 2015년에 팬데믹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우리 준비하자. 그리고 WHO랑 ICRC 이런 국제 기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루시킬 수 있을지를 같이 스키밍을 하자라는 이메일이 그쵸?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대화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얘기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전혀 아니에요. 안리가 걱정돼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전혀 팬데믹이 아닙니다. 걱정돼서 그러지 않을 분들이란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소위 말한 연구실 유출 가설인데 그러니까 우한에서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한에 하필이면은 가장 높은 등급의 생물 및 질병 연구소가 있었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유출된 거 아니냐? 라고 했으면서 그때 이제 나왔던 거는 이거 중국 애들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중국 탓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그 중국인 래퍼 땡모 씨가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DM을 보냈었어요. 뭐 코비드 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bro 뭐 근데 중국 애들은 보이스 메모 이런 거 많이 보내거든. bro COVID started from America bro COVID 이러는 거야. 미국에서 사실 시작된 거다. 근데 그때는 야 뭔가 중국의 이런 내부 소식이랑 정보가 확실히 좀 고여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가 맞았던 겁니까? 자 일단은 그냥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일단은 미국의 CDC였나요? 그 질병관리국. 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보건부였나 CDC에서 그 우한 연구소에 코로나 연구해달라고 연구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게인 오브 펑션 리서치를 사실 펀딩을 했죠. 그 우한 랩이. CDC가 우한 랩에 펀딩을 했다. 예. 코비드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세상이 녹아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FBI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당선된 다음에 소신 발언을 해요. 우리는 연구실 유출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때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때 이제 앤서니 파우치 쪽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박쥐에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다가 벌어진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FBI가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연구실 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거죠. 팬데믹 시뮬레이션 막 이런 식으로. 이건 무슨 이메일이야? We're gonna deliver For my time. What is this about? 도메스틱 햇 뉴로텍 뭐 브레인 사이언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까 그 피자 게이트로 다시 조금 돌아가고 맞습니다. 싶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 피자 게이트가 이 모든 지금 이벤트의 어떠한 크럭스에 있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 면목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QAnon에서 4chan이라는 그 웹사이트 통해 QAnon이라는 그 당시에는 그냥 미친놈들이었어. 그냥 극우의 그쵸. 그냥
너 QAnon이야 하면은 그냥 KKK급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얘네는 인간 말종이었어. 너 일배충이야. 급이죠? 너 인간 말종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 폴체는 막 제기를 했단 말이야. 피자 게이트 이거 이상하다. 이런, 피자 엘리트들이 이런 아동 성착취링을 그때 운영하고 있다 등등.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까지도 안 갔어. 사실 걔네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 카메 피자 그 DC에 있는 피자 밑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 생각 얘기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코메 피자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정치계 막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피자 다 먹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거야 거기가. 그 뭐냐면 거기에 무슨 막 애들이 이상하게 학대당하는 그런 사진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 뭐 이상한 애들에 대한 서스한 사진들이 막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걔네가 여기 이상하다. 뭔가 인스타를 퍼보니까 여기 좀 뭔가 이상해 수상해 이러면서 막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피자로 뭔가 게이트가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넌 역시 4chan 충이야. 그러니까. 넌 역시 4chan QAnon이야. 너 같은 애들은 컴퓨터 꺼라. 근데 이게 실제로 이메일이 리크가 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오면서 그때 아까 얘기한 그 포데스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그냥 묻은 거야. QAnon의 불쉿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론 음모론들을 다 묻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거기에 섞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거기에 들어가. 이게 어떻게 그게 다 종결이 됐냐면은 거기 무슨 파일이 있었어. 그 피자게이트 그 사장 그 뒤에 이렇게 백룸에 파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총기 난사처럼 들고 가가지고 총기를 해가지고 그 총이 어쩌다가 그 하드를 깬 거야. 그 총으로.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막 와 이렇게 쏘다가 아무도 안 죽고. 하필이면? 아무도 안 죽고 와 이렇게 하다가 그 하드 드라이브를 깨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파일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 바로 체포가 돼. 이상하게. 체포가 되면서 막 어떤 그런 사운드 바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잡히면서 메인스트림 내러티브 뉴스에는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조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 제가 요즘에 음모론 용어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이옵이라 하죠. 사이옵. Psychological Operation. 근데 심리작전. 여기서 내가 보기엔 진짜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QAnon이 만들어진 포첸의 폴 정치계를 만든 게 제프리 앱스타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무트라고 하는 그 포첸의 이제 약간 운영자급인 사람이 있는데 김유식. 예, 뭐 그러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앱스타인을 만나고 며칠 뒤에 폴이라는 그 한국어로 따지면 이제 정치 갤러리 같은 정치 갤러리를 만듭니다. 네. 제프리 앱스타인을 만나고 거의 며칠 차이로. 그래서 물론 증거는 없어요. 둘이서 대화를 해서 이게 만들어졌냐는 없는데 아무 수상하잖아요. 그러고 폴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제 대한우파 사상들, 그러니까 트럼프주의의 약간 그 원형이 되는 뭐 이제 반 어떤 PC, 뭐 이제 극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반체제 사상인 것처럼 막 되는데 알고 보니 반체제 사상이 아니라 그냥 앱스타인이 육성한 사상. 통제된 또 음모론 용어에서 컨트롤드 오포지션 통제된 반대 바라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마이애미 판비치에서 자기 이런 악행들이 어느 정도 발각이 됐으니까 이걸 아예 묻기에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QAnon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QAnon이 하는 걸로 그냥 덮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해도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레임으로 너 포첸충이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악행들이 이제 묻어지는 그런 효과를 바라실 수도 있는 거다. 그럼요. 저는 그게 굉장히 QAnon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음모론을 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를테면 진실이 약간 10 정도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 거짓을 이제 90으로 붙여버리면서 10이랑 막 뒤섞어 버리면은 이거 뭐가 맞지 뭐가 맞는 거지 하고 너무 허황된 얘기로 발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은 너 뭐야 너 QAnon이야 하면서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앱스타인 파일 300만 건이 공개됐을 때 피자라는 단어가 900번이 나왔는데 이를테면은 이 사람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아니면 대학생도 아니에요 근데 나이 50, 60 먹은 아저씨들이 금융가 뭐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피자와 그레이프 소다는 최고였어. 다음에 또 먹자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미국 문화에서 나는 미국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피자에 그레이프 소다. 이분들이 60대 이렇게 소박한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서울대 교수가 끝나고 김밥 천국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인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김밥 천국보다도 진짜 카리브해 섬에 놀러 가서 김밥 천국을 먹자는 거잖아요. 900번. 그러니까 이게 그 막 그레이프 소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거기에 이제 이메일 막 해리 피쉬인가 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계속 막
피자 앤 그레이프 소다 뭐 그리고 이게 막 말투가 걔 말이 안 돼. 막 뭐 미팅 끝나고 피자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고 그리고 그 피자 얘기하기 전에 나왔던 그 익스체인지가 그 무슨 그 발기부전 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럼 피자랑 끝나고 피자 그레이프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너무 없고 누가 봐도 코드인 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이 사람들이 막 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고 막 똑똑한 사람들 이러면 피자 안 먹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렇죠. 피자랑 그레이프소다 먹습니까? 이 사람들 막 자기 막 몸이랑 이런 거 막 어떻게든 막 바이오 해킹 하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피자를 계속 언급을 하는 거야. 아데나크롬 먹지. 피자 안 먹습니다. 아데나크롬. 그렇죠. 네. 아데나크롬이죠. 네. 참고로 근데 이게 야, 피자가 근데 제가 그 저스틴 비버 뮤비가 자꾸 뜨더라고요. 여미 피자 뭐 이런 노래가 맞아. 있고. 그리고 케이티 페리도 있었고. Yo, man, can you search Justin Bieber pizza wing? 그 저스틴 비버 뮤비 중에 그 한 땀 한 땀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일시 정지를 하면은 우리가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다 담겨 있는 그런 뮤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뭔가 조금 이제는 다시 한번 신빙성이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색해서 나오진 않네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고품격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거 가지고 황당한 음모론이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다 법무부 미 합중국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웹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고요. 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됩니다. 30초만 검색하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공식- 예, 데이터베이스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미디어,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에 뭐 카니 웨스트 이런 애들 옛날에 다 얘기했다. 뭐 케이티 페리 옛날에 뮤직비디오도 다 나와 있어. 막 초반에 케이티 페리가 앱스타인 그 아일랜드에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 배경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슨 판에 누워 있어. 그리고 케이티 페리한테 막 피자 막 이런 걸 얹어 처음에. 그런 게 다 나와 있대. 그리고 끝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파일에? 아니 그 케이티 페리 뮤비에? 뮤직비디오에. 음. 그게 다 나와 있고 뭐 옛날에 카니 웨스트도 막 뭐 어린애들을 막 자기가 막 어린애들이 막 어디로 이렇게 막 가는 뮤직비디오인데 거기에 이제 막 동상이 5명이 있는데 뭐 도널드 트럼프도 있고 빌 뭐 게이츠. 빌 게이츠 있고 막 디디 있고 막 파일에 나온 사람이 다 있어요. 데이지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알 사람들은 다 알았구나. 어느 그리고 정도. 우리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들이.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정의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 있는 것인지 이게 막 뇌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걱정이 진짜로. 되는 게 이제 그 한국 사회 정서상 이런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이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반향이 별로 없는 거는 이게 한국은 별로 이 파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딱 한 건 빼고는 그것도 뭐 명확하지 그건 저희가 않고. 연장전에서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외로 저는 이 사건의 규모와 파급력과 의미를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도 엄청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건 말이에요. 대비 사건의 그 크기 충격력 대비. 이거는 세상에 녹아내리는 정보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이제 한번 파고들면 이제 레비톨이라 해가지고 토끼골은 파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레비톨로 들어가면은 이 사건의 이제 어마무시한 스케일과 이 진실, 이게 진짜였어라는 그 충격들을 계속 받게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사이트 스탠포드, 뭐 예일, 뭐 하버드에서는 학보사에 전부 다 야 우리 대학 교수 중에 앱스타인 파일에 누가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다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좀 이런 의문이 사회 드네요. 근데 이제 분배가. 어쨌든 이런 세상이 녹아내리는 정보이고 그 DOJ가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도 어쨌든 이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트럼프 그 각하께서는 다 리젝트가 되어 있어 많이. 리액트 있고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미국 사회가 앱스타인 파일은 그냥 이제 넘어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근데 맞아. 어쨌든 이런 대용량의 정보의 파일, 이런 미친 레드필을 미국 정부에서 왜 갑자기 선뜻 공개를 했을까라는 의문도 저는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버린 거지. 아까 영웅님이 얘기한 여기서 것처럼. 이제 정의가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건가? 이 파란 약은 정의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 그래도 그래도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냥 빨간 약은 이것조차도 싸이업 아닌가? 이것도 사이옵이다. 이것도 심리전이다. 심리작전.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에 막 집중하게 해가지고 더 악마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뭔가 기획이다라는 빨간약 가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많은 검열의 이제 또 핵심은 또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이스라엘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단은 1단계는 그겁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그러니까 피자 게이트 was real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피자게이트가 진짜였어? 하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설을 사람들이 세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알트라이트, 대한우파, 포첸, 폴 이런 거 게다가 얘들의 사상적인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 트럼프의 책사라든 스티브 배넌 앱스타인 절친이었네? 뭐야 이거? 그리고 그 리버럴 계통이죠. 민주당의 중요 인사들, 클린턴 대통령, 뭐 이런 오바마 그 행정부 때 막 오바마 본인은 안 나왔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막 지명된 유력 인사들 다 있네. 뭐야 이거 양당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아니면은 야 니네가 그래도 더 가까웠어, 니네가 더 가까웠어 이러고 있고 세 번째로 가면은 이 배후에 그럼 다 누가 있는 거냐? 이스라엘이다라는 게 이제 3단계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냐면은 일단은 뭐 그 이 앱스타인을 이런 거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이렇게 수상하게 거물이 됐을 때는 그 아무래도 그 맥스웰 가문과 모사드와 MI6의 영향이 있다라고, CIA 영향이 있다라고 추측을 이제 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이 앱스타인 본인이 굉장히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고 이메일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총리를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을 총리 끝나고도 역임했던 예후드 바라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후드 바라크가 뭐 우리 아사드 시리아 정부 어떻게 뭐 해볼래 말하든가 뭐 이스라엘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 식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으로 지금 서구권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가지고 여론의 분화가 지금 엄청난 상황에서 이 지금 뭐야 반 이스라엘 하시던 분들은 지금 거의 이거 봐라 이거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지금 하고 있고 맞아. 그리고 그 바락하고 막 그 전화했던 보이스 메모 이런 것들도 많이 유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페이팔 마피아가 아직 조금 덜 유명하고 이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을 때 팔렌티어 뭐 이런 거 막 팔렌티어 알아? 이러면서 바락한테 막 다 막 사실상 나 이거 아는 데가 소개시켜줄게. 팔란티어 뭐 이러면서 뭔가 그때부터 그 테크계와 미국의 테크계와 이런 군사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정부 이런 것들이 벌써 밀집히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것들도 앱스타인이 다 주선을 했다라는 것도 엄청 많이 뜨고 그래서 테크계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없고 뭐 머스크도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뭐 이게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제프리 앱스틴 그 아일랜드에서 초대를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것도 있는데 또 그리고 머스크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되게 구애를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혼재돼 있어요. 하나는 머스크 측에서 올린 거는 그러니까 뭐 유엔 총회 때 뭐 어쩌고 하는 이제 코드를 앱스타인이 보냈는데 머스크가 그거 이해 못하고 나 그냥 로켓이나 만들래 해가지고 안 갔다는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근데 그 섬에서 제일 끝내주는 파티는 언제 열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커버그는 굉장히 광적인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라는 메일이 이제 남아 있고 뭐 피터 티라고는 굉장히 연락을 꽤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계 주력 인사들이랑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안 엮인 게 없어요. 이게 거의 통일장 진짜. 이론이라 거의 이거는 근데 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어쨌든 힘이 더 큰 힘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그쵸. 만약에 뭐 가수로 데뷔에 성공하고 싶으면은 대기업 가야 되듯이 뭔가 내가 음악이든 학계든 테크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어. 근데 그 반열을 꽉 쥐고 있는 어쨌든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아일랜드로 모이니까 한 번쯤은 가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컴프로마이즈 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은 그들의 영향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이게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 스티브 배넌하고 그걸 보면은 대부분이 말함들이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진짜 이 사람 뭐 그냥 허세만 많고 약간 좀 중2병 나르시시즘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약간 나약하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 팟캐스트에서.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나 누구도 알고 있어. 야 나 촘스키 소개시켜줄까? 나 뭐 제이지 소개시켜줄까? 나 뭐 아니면은 뭐야 트럼프 뭐 자리할래? 자리할래? 스티브 호킹스랑 뭐 술 한잔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뭔가 여기에 껴야지만 내가 이제 인싸 그리고 엘리트 서클에 내가 진짜로 진입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각이 한번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죠.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뭐 대단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서 주워드는 정보만 내가 잘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로 그냥 뿌리기만 해도 그리고 내가 이제 매니퓰레이션 조작만 하기만 해도 이거 자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요런 좀 큰 질문이긴 좀 요런 게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이런 좀 사악한 에너지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 뭔가 어쨌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뭔가 이런 학자들을 모으고 음악가들 모아가지고 아일랜드 모아가지고 막 협박을 해. 근데 이걸 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인가? 이것도 뭔가 표면적인 정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냥 매시브 사이업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야. 뭔가 세계 장악을 하고 그런 뭐 진짜 옛날에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막 내가 뭐 세계를 뭐 뭔가 뭐 하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왜 꼭 악마를 숭배를 해야 하고 그니까. 왜 아이의 시식 뭐 아이의 이런 이걸 먹어 막 그 안에 장기를 막 뜯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아동 성착취를 해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거야. 그게 나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앱스틴 아일랜드에 가장 좀 중점이 되는 데가 그 사원이잖아요. 사탄의 리추얼을 하는 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중2병에 걸려가지고 사단과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오컬트적인 마법을 실존하는 건지 전 요 포인트가 제일 조금 재밌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로 흑마법이 실존하는가? 요런 정도의 생각? 사실은 흑마법 자체는 그냥 서양 뭐 전 세계 그냥 인류 문명과 함께한 게 흑마법이긴 한데 저도 이번에 오컬트 공부를 꽤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파란 약 버전과 역시 빨간 약 버전이 있습니다. 파란 약 버전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앱스타인이 53년생이거든요. 53년생이고 68 운동이라는 게 1968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중2를 넘어설 때쯤에 히피 운동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 히피 운동이라는 것이 그 주로 영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영성, 고차원적 의식으로의 도달, 뭐 이러면서 명상법이라든가 뭐 주술이라든가 흑마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관심을 갖게 주술 되는데. 얘기를 하자마자 벽에 있는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이업, 아니면 감시, 서베일런스. 조심하라는 말로. 은박지 뒤집어 쓰고 싶어지네요. 네, 어쨌든 그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1950년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세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제였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로 권력과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에 진짜 심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뭐 그런 게 있죠. 그 영화 대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실제로 뉴욕에 있는 마피아들이 이런 말 있어요. 뉴욕에 있는 마피아들이 있던 문화를 대부에서 그린 게 아니라 대부를 보고 마피아들이 그걸 따라했다.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가설이 있고 이제 다른 가설은 원래부터 그런 그 엘리트층에서는 이제 빨간약 버전인데 엘리트층에서는 흑마법과 주술이라든가 사탄 숭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의 전통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그것들을 이제 마치 자기들이 이 주류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따르지 않는 특권층으로서 마치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개돼지를 조롱하는 일반인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약간 특권 의식과 그 동질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1970년대의 로스차일드 파티라는 게 있는데 가면을 다들 쓰고 동물 가면을 쓴다는 건 사실 사타닉한 상징이라고 저 이번에 그리고 처음 배웠습니다. 해체돼 있는 아기 인형이 올라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더 매운맛 더 빨간 약으로 가자면은 이거 사실은 이게 진짜로 애들이 믿는 거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조롱이라든가 그냥 자기들끼리 막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상징을 막 공유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얘들은 주술을 믿고 그러니까 주술의 힘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간에 얘들은 그런 걸 정말로 믿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비밀 예언 같은 거를 성취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설이 있는데 근데 이 1번 가설이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앱스타인 메일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각종 약간 신과학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크리스퍼라든가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뇌과학이라든가 뭐 유전학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약간 더 이런 걸 통해서 고차원적인 내가 이제 존재로 올라가고 싶어라고 하는 전형적인 뉴에이지적인 그런 열망을 이상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랑 함께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누구나 그냥 SF 좋아하거나 막 과학 교양서 읽으면은 막 해보고 싶어진 상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아이비리그 교수들, 과학자들한테 몇 억을 주면서 이걸 연구를 시켰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그 생물연구소 음모론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친서방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 생물학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서방에서는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거기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앱스타인이 우크라이나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연구소 쪽에다가 내 연구 맡길게라는 그런 메일도 이번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대체 뭘 믿고 있길래 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뭔 건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 모든 일단은 이 피자 게이트 워즈 리얼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저도 아직 맞다라고는 제가 참아 못하겠는데 너무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걸 가능성으로 논해야 되는 것부터가 이미 세상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음모론적인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떠드는 거는 나쁘진 않았어. 정말 이럴 수도 있기야. 이게 우리가 그렇대. 알고 있고 이렇다더라. 근데 이게 공식 팩트로 밝혀지니까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였어? 웨이페어로 음모론으로 하던 나도 이 매트 선생께서 또 웨이페어도 알려줘가지고 이번에 웨이페어도 공부를 했는데 웨이페어도 실질적인 인포가 있죠. 그렇죠. 수상한 온라인 가구 판매 회사 소파와 뭐 이 쿠션 책장이 왜 $10,000, $12,000를 하지? 그리고 왜 그 컨테이너 박스의 이름이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돼 있는지 요것도 음모론이었는데 요번 앱스타인 파일에서 실질적으로 앱스타인의 조수인가 앱스타인의 비서가 앱스타인의 마지막 여자친구고 카리나 슐리악이라고 하는 벨라루스 출신의 치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치과 의사가 치과 그리고 참고로 치과 의사라는 덴티스트란 말도 앱스타인 파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코드로 지금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말입니다. 와, 어쨌든 그거 개트립인 게 아이즈 와이드 샷의 탐 크루즈가 제가 알기로는 덴티스트는 아니었나? 덴티스트는 일단 아니었어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네. 어쨌든 이 카리나 슐리악이라고 하는 이 여자친구가 상속 앱스타인의 상속 자금으로 단일 상속인으로 최고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웨이페어 가구 회사에 $8,453인가요? 그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 근데 품목이 안 나와 있어. 왜냐면 검열했거든. 근데 그 웨이페어 그 사이트가 진짜 한 3, 4년 전부터 많이 떠돌던 그런 자료였어.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많이 떠든 거였어. 2020년에 그 실종자 아이들이랑 그 컨테이너 박스랑 해놓고 이름 매치되는 거랑 수상한 컨테이너 박스가 $8,500에 팔린대. 요거까지가 정보였는데 실제로 리스트에서 거기에다가 웨이페어 똑같은 사이트에 $8,500 송금한 것이 그렇죠. 팩트가 된 거죠. 그리고 우디 앨런 또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이 이 사람이 또 원래 그 약간 페도파일 혐의를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입양한 딸하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순일리. 뭔가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근데 뭐야 그 앱스타인 당신의 뇌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타고 있는 거. 뇌가 녹고 있는 이 겁니다. 사무실에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 다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우리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앱스타인이 그 우디 앨런과 친분을 갖고 있었고 뭐 파리를 같이 갔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기 조수를 시켜가지고 우디 앨런한테 웨이퍼에서 주문한 가구를 선물해줬어요. 아 우디 앨런한테까지 웨이페어 가구 선물했다. 네. 그러니까 대체 이 웨이페어 뭐냐? 이것도 나도 그냥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논쟁이 있죠. 과연 이게 그냥 단순한 가구고 우리가 파란 약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그냥 고급 가구래로 믿고 싶은 아니면 그냥 탈세 탈세겠지 뭐. 근데 나는 근데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몇천 달러 몇만 달러 가지고 탈세를 하는지 난 그건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케이맨 아일랜드에 다 법인도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거 진짜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무서운 말인데 이제 아이즈 와이드 샷도 요즘에 또 나오고 있죠. 맞아요. 큐브릭이 그걸 찍고 개봉 돌연사를 전에 했죠. 돌연사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네, 그리고 또 프리미어 그때 이제 처음 시사회를 할 때 막 큐브릭이 그 뒤에서 막 내 거 막 자르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 누군가와 엄청나게 크게 다투는 그거를 시사회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편집을 해서 낸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가 잘렸다. 내가 내 건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 큐브릭이 막 난리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딜리티드 씬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탐 크루즈야. 그냥 열심히 살아서 의사 뭐 해가지고 야 우리 엔젤 투자자 지금 100명 늘었다 이런 거에 해가지고. 소소하게 기뻐하면서 나 열심히 살래. 그러다가 이 세상은 페어한 곳이야. 엘리트들의 어떠한 이런 집단의 그거를 살짝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탐사하면서 막 눈이 떠지는 그러면서 막 그들이 하고 있는 막 이런 막 데모닉 리추얼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가장 큰 음모론이 이제 탐 크루즈가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랑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저 딸을 누가 납치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이 나요 영화가. 그리고 원래 사실 이제 처음 이제 탐 크루즈가 그 파티에 이렇게 잠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막 다들 막 벌거벗은 막 그런 모델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난교를 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원래 씬이 아동 성착취 씬인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걸 둘러싸여 사람들이 막 그런 교황 같은 사람이 있어. 자기가 무슨 되게 정치적인 피규어야. 그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그런 막 엄청난 데모닉한 리추얼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아동 성착취 씬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마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일단 엄청난 썰이고. 갑자기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분 뭐죠? 그 뭐야 유명 미국 코미디 배우 이름 뭐지? 누구요? 그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많이 바꾸는 그 남자 이름 뭐지? 짐 캐리. 짐 캐리가 지미 펠런 쇼 나와가지고 요거 하면서 너네 뭐 다 알고 있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할리우드 일루미나티 사탄의 리추얼 이런 거를 막 했는데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어쨌든 그때는 막 관객들이 막 깔깔 웃어요. 이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 방청객의 증언에 의하면은 완전 촬영 현장은 dead silent였다. 웃음기가 아예 없었는데 그거를 추후로 웃음기를 추가를 한 거지. 이 사람이 뭔가 장난치는 식으로 하려고. 근데 뭐 짐 캐리도 그렇고 칸예도 그렇고 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 보고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탈리아 영화 중에 또 유명한 그 살로 소돔의 120일이라는 굉장히 그 70년대 아마 영화일 텐데 이게 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스틸컷만 몇 개 봤죠. 굉장히 그 고어하고 또 이제 좀 더럽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영화인데 파졸린이라는 감독이 이제 만든 그러니까 설정이 이제 나치 시대의 이탈리아의 막판에 이탈리아의 그 뭐야 상위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심지어 딸들까지도 막 서로 노예로 막 쓰면서 더러운 욕망을 막 충족하는 막 그런 식의 어떤 표현물이었는데 이 사람도 죽습니다. 감독도? 이 감독도 우연치 않게 그 영화 개봉하고 몇 달 뒤에 죽고 경찰이 그냥 뭐 단순 사고산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파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암살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탈리아는 교황청이 있는 나라고. 바티칸이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그 CIA가 가장 공을 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후 냉전 시절에. 왜냐면 그 공산권이랑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무솔리니 시절부터. 그래서 아이즈 와이드 샷 한 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눈을 뜨면 뜰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요거까지 들은 시청자분들은 반쯤 개안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풀리 개안을 하려면은 지금 엔젤 투자자에서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맞습니다. 근데 좀 보통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자 가입하세요 많이 하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펼쳐질 정보는 정말 충격적인 정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뭔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요번 거는 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번 건 끄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세그웨이는 그 이제 매트릭스의 네오가 처음 이제 원래 블루 이게 빨간 약을 먹기 전에 몰피어스가 그 컴퓨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Follow the white rabbit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딱 나갔을 때 누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여자애가 여기에 이렇게 흰색 토끼 문신이 있는 그 씬, 아이코닉한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씬,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래비톨이 다 이제 등장을 하는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엔젤 투자야 지금 연장전이 그게 아닌가. 맞아요. 래비톨로 가는 이제 타임입니다. 이거는 진짜 눈을 뜨고 싶은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근데 모두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개안하고 싶은 시청자분들만 엔젤 투자자 구독해서 저희가 이제 연장전에 다룰 내용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일하게 나온 한국과의 타이 그거 얘기도 연장전에서 코리안 버전 레드필까지. Peace.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